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와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박현아입니다.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있을 수 있는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건강검진이 사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위해가 돼서는 안 되는데요. 딱 두 가지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내시경 검사고요. 두 번째가 바로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들입니다.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, 제가 앞에 촬영한 내시경 검사 부분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, 방사선 노출입니다. 자, 검진을 가셨을 때 방사선이 노출되는 검사 항목은 가자마자 찍게 되는 가슴 촬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위장 조형 촬영, 고밀도 유방 촬영, 그 다음에 모든 CT와 가끔은 고가로 돈을 내고 하는 PET CT,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. 그럼 이 검사들이 실제로 검진에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방사선을 노출시키는가를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전체 검진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4분의 3은요 CT 때문에 생깁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의 반 정도, 16% 정도가 위장 조형 촬영 때문에 생깁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의 또 반 정도가 PET CT라는 전신의 암을 찾아낸다고 얘기되는 그런 CT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언론에서 몇 밀리시바트에 노출이 됩니다,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감이 안 잡히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하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요,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도 있고요, 음식물에 들어있는 방사선도 있고, 또 지하에서 광물에서 나오는 방사선도 있습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3mSv 정도는 자연적으로 방사선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.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가시면은 방사선을 실제로 다루는 검사자들이 있으시죠, 의료인 중에서. 그런 분들이 1년에 허용되는 방사선 수치가 50mSv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양이죠. 거기에다가 방사선을 제외한 연간,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쬐는 방사선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 쬐는 것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1mSv예요.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암이죠.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정도의 방사선 노출량은 100mSv고요. 그 다음에 5000mSv를 한 번에 쓰시게 되면은 이 쐰 분의 반 정도가 한 달 안에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 100 정도 이상에서는 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, 의료 종사자가 한 50 정도, 그 다음에 실제로 권고되는 건 굉장히 낮은 수준인 1mSv 정도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CT에서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노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뇌 CT와 그 다음에 흉부 저설량 CT를 제외하고는요, 대부분 한 6 내지 8 정도 mSv의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. 그런데 검진을 가서 두 군데 사진을 찍는다고 칩시다. 그냥 가슴 사진도 한번 찍고 배도 한번 CT로 찍게 되면은 12 내지 14 정도의 노출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10mSv라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1년간 노출되는 3mSv의 3배 내지 4배가 검진 한번 가서 노출이 되는 거죠. 그래서 CT를 찍으실 때는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것만 찍는 게 중요하시고요. 여기 보시면은 MRI 검사라던가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요, 0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도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검사 항목을 선택하실 때 가능한 한 CT가 아니고 MRI나 초음파로 하시는데요. 예를 들어서 복부를 찍을 때 복부를 CT를 찍는 것보다는 복부 초음파를 찍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. 뇌를 찍을 때는 뇌 CT를 찍는 것보다는 뇌 MRI를 찍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, 방사선 노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. CT는 한 번에 두 군데 이상 찍으시면 10을 훌쩍 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PET CT입니다. 이 검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, 굉장히 국가검진에 들어가면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내고 했던 검사들이에요. 전신의 모든 암을 다 찍어준다고 하는데, 이 정신을 찍다 보니 한 번만 찍으면 25mSv라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노출되죠.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, 봄에는 이 검진센터에 가서 PET CT 찍고 가을에는 저 검진센터에 가서 찍으시는 분이 있으세요. 그럼 연간 50mSv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실제로 이쪽 분야의 종사자들한테 권유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출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정말 PET CT는요, 검진용으로 하실 검사는 절대로 아닙니다. 그럼 어떨 때 하느냐고요? 암이 진단되고 난 다음에 이 암의 병기를 알아야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. 어디 멀리 전이되어 있을 경우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럴 때 전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찍는 검사가 이 검사지, 검진용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, 의사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모여서 검진용으로 PET CT를 찍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의 설명은 환자한테 해서
환자가 그래도 찍겠다고 하면 찍는 것이 옳겠다라는 어떤 표준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. 그 안내문을 보면 본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용 CT는 평균 몇 미리 시바트 정도의 방사선을 받게 되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방사선의 몇 배가 되고 한꺼번에 100 이상 받으면 암 위험도가 증가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다 알고 난 다음에도 PET-CT를 받을 거냐를 결정을 의료인이랑 상의해서 해라 라는 표준 안내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로 검진에서 가장 많은 방사선을 노출하는 게 위장조형 촬영입니다. 위장조형 촬영은요, 위내시경으로 검사를 하기 싫은 분들, 위암검진을 받으실 때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는 방법인데요. 사실은 바름이라는 위를 도포하는 조영제를 먹고 그 다음에 공기를 같이 먹고 난 다음에 환자분을 돌돌돌돌 굴려가지고 위 벽을 코팅을 해서 위의 모양을 찍는 사진입니다. 당연히 그림자를 보는 검사이니까 매우 잘 안 보입니다. 위암이 있어도 조기위암 같이 작은 위암이 있거나 암 자체가 평평해서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이 검사로 확인해 낼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검사는요, CT만큼의 방사선이 노출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검사가 정말 위암이 의심돼서 하시는 분은 내시경을 하시는 게 맞고요. 위암이 의심이 안 되는데 직장에서 검사하러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꼬아던 보릿자루처럼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검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 대신 위장조형 촬영은 위험도가 높은 분한테는 절대로 권유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유방조형 촬영은요, 0.4mm 시바트니까 굉장히 낮지요. 낮은데 제가 왜 여기다가 보여드렸냐면요,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적습니다. 하지만 노출되는 장기인 유방 자체가 굉장히 방사선에 예민한 기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촬영은요, 특히 20대, 30대, 특히 20대 정도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방사선에 어린 나이에 노출될수록 훨씬 유방암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20대 분들은 하지 말고 30대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내가 유방 촬영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랑 또 손해를 평가를 하고 내가 가진 유방암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정리를 해서 검진 시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CT로 2군데 이상 검사하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동일비의 CT를 여기 가서 찍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찍고, 왜냐하면 사이에 저쪽에서 찍은 걸 못 믿을 것 같아 하면서 또 찍는 분이 있으시거든요. 한 달 내에 재촬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가능한 한 CT 대신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은 MRI나 초음파로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이 검사에 의해서 얼마나 방사선을 많이 받는지를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요, 이렇게 차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. 그분이 지금까지 받은 방사선의 총량을.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. 그럼 본인이 해야죠.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이번 검사에서 또 이번 검진에서 받을 방사선 피폭량을 의료진한테 물어봐서 문의해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이렇게 방사선 피폭이 되는 것은 한 번 사진 찍고 끝나면 되지 사진이 잘 안 나서 또 찍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가슴 사진 같은 것도 숨을 충분히 들여 마시고 찍는 게 좋고, 유방 촬영을 할 때는 생리 끝나고 3일 내지 5일 뒤가 가장 유방 밀도가 낮아서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각각 검사에 따른 검사 요령을 숙지를 하고 검사를 받으셔서 재촬영하는 걸 피할 수 있다면 또 이 역시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방사선 노출이 검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저는 박현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